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정부 취급하며 이혼 요구한 남편, TV 뉴스에서 CEO가 된 아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쉰둘이 된 한 회사의 대표이자 이제야 제 이름 석자를 온전히 되찾은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로 살며 가정부 취급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려졌던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의 많은 여성들이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으며 제 청춘과 영혼을 갈아 넣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멸시와 이혼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했던 배신은 저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거인을 깨우는 가장 완벽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 젖은 이혼 극복기가 아닙니다. 저를 무능한 가정부 취급하며 내쫓았던 오만한 남편이 몇 년 뒤 TV 뉴스에서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는 혁신 기업의 CEO가 된 저를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든 통쾌하고도 치열한 반전의 기록입니다. 제1장 남편의 트로피를 위해 나의 날개를 꺾다 저는 20대 후반 촉망받는 식품 기업의 상품 기획자였습니다. 제 손을 거친 신제품들이 마트 매대에 오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고 야근과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막 작은 무역회사를 창업한 청년이었고 불타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의 사업이 첫 번째 위기를 맞았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 그만둘게. 퇴직금으로 당신 회사 빚 급한 불부터 끄고 내가 당신 뒤에서 서포트 할 테니까 당신은 앞만 보고 달려.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제 날개를 꺾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 내가 성공하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오직 남편의 성공을 위한 보급기지로 전락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는 남편 회사의 격리부터 청소, 거래처, 접대 음식까지 제 손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독박 육아까지 겹쳐 하루에 3시간을 편히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에 갈 돈을 아껴 남편의 맞춤 정장을 샀고 백화점 세일 매장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도 남편의 구두는 매일 밤 반짝이게 닦아 현관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젊고 유능한 CEO로 빛날 수 있도록 저는 기꺼이 어둡고 초라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제2장 회장님이 된 남편, 가정부가 된 아내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남편의 회사는 중견기업 규모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을 넘어섰고 강남의 번듯한 사옥도 올렸습니다. 우리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했고 통장에는 평생 써도 남을 만큼의 돈이 쌓였습니다. 남편의 약속대로라면 저는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사모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돈과 지위가 남편을 완전히 다른 괴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을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임원들의 아내들과 저를 대놓고 비교했습니다. 당신은 회장 마누라가 되어서 옷꼬라지가 그게 뭐야, 촌스럽게 진짜. 남들이 보면 우리 집 식모인 줄 알겠어. 제가 밤새 고아낸 사골국을 식탁에 올리면 요새 누가 집에서 이런 냄새 나는 걸 끓여 먹어? 수준 떨어지게. 이러니까 당신이 평생 밥순이 소리나 듣는 거야 라며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낸 동지이자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 구질구질한 혹덩어리, 돈 한 푼 벌지 못하면서 자신의 등골을 빼먹는 무능력한 가정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일과 육아라는 거대한 노동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고 오직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자신만이 이 집안의 유일한 권력자라고 군림했습니다. 제3장 그 여자의 등장과 이혼, 통보, 모멸감을 견디며 살아가던 어느 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고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30대 중반의 세련된 마케팅 실장이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들이밀며 따져 묻자 남편은 당황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만난다. 어쩔 건데? 나 솔직히 당신이랑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수준 차이 나서 숨이 막혀. 내가 밖에서 수백억짜리 계약을 따낼 때 당신은 집구석에서 세탁기 세제 뭐 쓸지나 고민하는 여자잖아. 지연 씨, 상간녀는 달라. 비즈니스를 알고 나랑 수준이 맞는다고. 당신처럼 나를 답답하게 올가매는 늙고 무능한 여자가 아니라 제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내가 왜 무능해졌는데 내 퇴직금으로 당신을 살리고 내 청춘을 갈아 이 집구석을 지켜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인데 하지만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랑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 당신이 이 회사 키우는데 10원짜리 하나 보탠 거 있어. 내 능력으로 번 돈이야. 이 정도 떼어주는 것도 내 자비인 줄 알아. 저는 울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식모 취급하며 조롱하는 그 오만한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서 짐짝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내 두 발로 걸어 나가 이 수모를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고 뼈를 깎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4장. 바닥에서 다시 찾은 나의 잃어버린 이름이 온 후 저는 남편이 적선하듯 던져준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와 위자료 3억 원을 손에 쥐고 홀로 섰습니다. 45, 경력이 단절된 지 15년이 넘은 중년 여성이 사회에 다시 발을 내딛기란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찬찬히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남편 말대로 집구석에서 세제나 고르던 무능한 여자였을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최고 수준의 살림꾼이자 기획자였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일 영양을 계산해 식단을 짰고 남편 회사의 손님들이 올 때마다 호텔급 케이터링을 혼자서 준비해냈습니다. 까다로운 식자재를 고르는 안목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20대 시절 상품 기획자로 일했던 감각은 아직 제 피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받은 3억 원을 종잣돈 삼아 작지만 아주 특별한 반찬 및 프리미엄 밀키트, 밀킷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바쁜 맞벌이 부부와 전문직 종사자들 중 건강하고 완벽한 집밥을 원하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들, 제가 15년 동안 남편과 아이를 위해 끓여냈던 조미료 없는 건강한 국과 반찬들, 그리고 손님 맞이용 고급 요리들의 레시피를 정량화하고 패키징했습니다. 초기에는 낡은 상가 구석의 5평짜리 주방에서 저 혼자 재료를 다듬고 밤새워 불 앞을 지켰습니다. 배달도 제 발로 뛰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손목은 관절염으로 욱신거렸지만 남편의 멸시, 어린 시선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빨을 꽉 깨물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제5장, 반찬가게 아줌마에서 혁신기업의 CEO로 제 정성과 실력은 곧바로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곳 음식은 진짜 고급 한정식 집에서 먹는 것 같다. 아이에게 먹여도 안심이 된다는 입소문이 강남과 신도시, 맘카페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문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저는 과감하게 시스템을 확장했습니다. 과거 저처럼 가사에 매몰되어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살림 내공만큼은 최고인 중년 여성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녀들에게 자존감을 찾아주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자 그녀들은 제 회사에 목숨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사업 시작 3년 만에 저는 반찬 가게를 넘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건강 상태와 입맛에 맞춘 맞춤형 프리미엄 정기 구독 식단 플랫폼으로 사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벤처 캐피털 VC에서 제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경력 단절, 여성 고용을 높이 평가해 수백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5평짜리 낡은 주방에서 시작한 제 회사는
5년 만에 수도권의 수천 평의 센트럴 키친을 보유하고 직원 300명을 거느린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F&B 식음료,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 서희원 더 이상 남편의 구두를 닦으며 눈치를 보던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포브스 등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는 주식회사 미라클 푸드의 서희원 대표가 된 것입니다. 제6장 추락하는 남편, 그리고 TV 화면 속의 나 그렇다면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륜녀였던 마케팅 실장과 재혼한 그는 한동안은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결국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그는 트렌드가 변하는 시장을 읽지 못하고 독단적인 투자만을 고집하다가 회사의 현금 흐름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맞이한 젊은 아내는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그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저처럼 묵묵히 내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돈표를 빼내어 사치를 부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결국 전 남편의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며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밤 술에 찌들어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쓰러져 멍하니 켜놓은 TV 화면에서 9시 뉴스 경제데스크 코너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초액은 F&B 시장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숨겨진 내공을 무기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제 300억 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희원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의 멘트에 이어 카메라가 줌인되며 스튜디오에 앉은 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 남편은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의 여자는 자신이 알던 그 구질구질하고 초라했던 밥순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수트핏, 여유 넘치고 당당한 미소, 그리고 수백억의 가치를 논하며 전문적인 경영 철학을 막힘없이 쏟아내는 완벽한 여성 리더. 가정에서 묵묵히 밥을 짓고 청소를 하던 그 수많은 시간은 결코 무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기업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최고의 기획력이자 가장 위대한 매니지먼트의 과정입니다. 저는 그 가치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을 뿐입니다. 제가 인터뷰 말미에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남긴 그 한마디는 전 남편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예리하고 잔인한 비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정부 취급하며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여자가 지금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했지만 무너져가는 그 회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눈부신 제국의 황제가 되어 TV 화면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요. 제7장 비참한 재회, 가장 완벽한 짓밟힘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뒤 제 회사 비서실로 끈질긴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를 제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온 전 남편의 몰골은 참담했습니다. 염색을 하지 못해 하얗게 센 머리, 퀭하게 파인 눈, 싸구려로 전락한 구겨진 양복 넌 수백 평, 규모의 강남 최고급 오피스 꼭대기층, 값비싼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그는 문가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앉아, 오랜만이네. 제가 펜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하자 그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소파 끝에 간신히 걸터 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희원이 당신 맞아? 어떻게 당신이? 용건만 말해. 내 일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니까. 제 서늘한 태도에 그는 결국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제 책상 앞에 엎드리더니 눈물 콧물을 쏟으며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희원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천하의 개자식이야. 그 지연이라는 년, 회사가 좀 어려워지니까 내 돈 다 빼돌려서 도망갔어. 나 지금 부도 직전이야. 한 달 안에 10억을 못 막으면 나 구속돼. 당신, 어제 뉴스 보니까 300억 투자 받았다며. 나 좀 살려주라. 내가 예전에 당신 위자료 주고 아파트도 줬잖아.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10억만 빌려줘. 내가 앞으로 당신 평생 모시면서 종노릇 할게. 자신의 얄팍한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며
저를 짓밟고 쫓아냈던 오만한 회장님의 입에서 옛 정과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다니. 그 비루하고 역겨운 바닥을 내려다보며 저는 소리내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발밑에 엎드린 그의 귓가에 낫고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종노릇? 착각하지 마. 당신 같은 무능하고 더러운 쓰레기는 내 회사 화장실 청소부로도 안 써. 당신이 위자료로 줬다는 그 돈? 그건 당신이 선심 쓴 게 아니라 내가 15년 동안 당신 똥 치우면서 내 청춘 다 바쳐 일군 내 피눈물 값의 아주 작은 일부였을 뿐이야. 나는 그 돈으로 나를 증명했고 당신은 그 잘난 능력으로 결국 바닥에 엎드려 전처에게 돈을 구걸하는 찌질이가 됐지. 이게 당신과 나의 수준 차이야. 알아들어? 그의 얼굴이 수치심과 절망으로 불그락푸르락 일그러졌습니다. 보안팀 부르기 전에 내 발로 당장 기어나가. 그리고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당신이 감옥에서 썩어가는 꼴 뉴스 기사로 챙겨볼 테니까. 저는 매몰차게 뒤돌아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와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그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들으며 저는 사무실의 커다란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청춘을 갉아먹고 나를 비하했던 폭군을 향한 어떠한 폭력도 없이 오직 나의 눈부신 성공만으로 이루어낸 가장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당신에게 저는 결국 전 남편의 회사가 최종 부도를 맞았고 그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짧은 단신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거대한 저의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출근합니다. 과거 남편의 구두를 닦던 제 2손은 이제 수백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손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과거의 저처럼 가족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이름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무력감에 빠져 계신 여성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정부 취급하며 당신의 희생을 깎아내린다면 절대 그 말에 속아 자신을 잡고 초라한 사람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키워낸 그 시간들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훌륭한 대학이나 기업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엄청난 기획력, 인내심, 그리고 경영의 지혜를 축적한 위대한 경력입니다. 타인이 당신의 가치를 몰라준다면 기꺼이 그 좁은 감옥의 문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버렸던 남편에게 역설적으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그 잔인했던 배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내 안의 거대한 가능성을 모른 채 우물 안의 개구리로 죽어갔을 테니까요. 당신의 진정한 인생은 타인에 의해 버려진 순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온전히 되찾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짓밟힌 영혼들이 결국 눈부시게 날아올라 자신만의 하늘을 호령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